아무래도 누명 쓴 것 같아. 내가 직접 수사해서 빼내야겠어. 네가 경찰이냐고. 아이, 지금 범인 아니네. 추리소설 몇 권 읽고 나서 어줍다는 지식으로 까부니 많이. 자, 공인탐정제도, 이른바 사설탐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경찰이 아닌 민간인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범인을 쫓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담겨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곧 우리나라에도 이 사설탐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공인탐정법이 도입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자, 백기종 팀장님, 어떻습니까? 사설 탐정이 어떤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우선 뭐 지금 나오지만 실종자 가족 찾기 이런 경우죠. 연간 10만 건 정도가 실종 가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과거에는 불법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설 탐정은 도입하게 되면 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소송 자료 수집 같은 경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송 자료 수집은 변호사가 승소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변호인이 의뢰인이 가서 선임을 하고 나서 네. 뭐 지금 현재 그 대다수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인력 부족 때문에 네. 그 소송 의뢰인에게 네네. 유리한 자료, 뭐 촬영이라든가 네네. 사실조사라든가 증거 서류를 가져와라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인 탐정들이 직접 자료 조사하고 네. 이걸 수집을 해서 그다음에 전문가 자격으로 증언대에 앉아서 증언도 하고 네. 이런 위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합법화가 되겠죠. 글쎄요.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은 불법이지만 이 사설 탐정 제도가 도입이 되면 가능해지는 것들을 몇 가지를 대표적인 걸 뽑아봤는데, 글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다 치고요. 자, 실종 가족 찾기, 이거는 참 많은 사람들한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요. 이 정도 일이면은 대부분 수사기관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과 사설탐정 다른 점이 뭡니까? 수사기관은 이제 강제 수사라든가 임의 수사를 병행해서 할 수가 있죠. 네. 하지만 이제 공인탐정이 오게 되면 이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 임의적인 조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사실조사 관계만 하는 건데 네. 특별히 권한은 없죠. 그렇죠. 하지만 모든 사회 모든 분야를 다 조사, 소위 인베스티게이터라고 하죠. 네. 탐정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재산 자구라든가 또 가족의 실종, 네. 그다음에 증거 찾기, 사람 찾기, 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재산 추적도 가능하고요. 해외 네. 추적도 가능하고. 아하. 그래서 탐정이 잠깐 말씀드리면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법기 제보 경추사라고 있던 학과에서 공부도 보통 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법률 탐정, 기업 탐정, 재정 탐정, 사이버 탐정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못하는 걸 합니까? 네. 네. 일반인들이 못하는 걸 이 탐정에 의뢰해서 찾아낼 수 있고 할 아하.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공인탐정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 탐정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제 발의된 건 네. 99년도부터 원래 발의가 됐다 폐기되고 했는데 네네. 한 안은 법무부 소관으로 하자. 한 네. 안은 행자부 소관인 경찰청 소관으로 하자. 이제 이렇게 네. 됐는데 경찰청에서는 TF팀을 만들어서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내년 8월에 자격시험을 1, 2차 시험을 거쳐서 네. 공인탐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공인탐정 제도는 해외 사례를 보면 경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검사, 법조인들, 교수, 심지어 건설 기술사라든가 의료인도 이 탐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굉장히 비전 있는 그런 거라 그래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는 한 해 2조를 창출해내는 수익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도 됐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공무원들의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관심을 쏟고 있지만 퇴직한 경찰분들, 그러니까 백기종 팀장님 같은 분들이 퇴직 후에 가셔야 될 전문 일자리로도 각광을 받는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협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사설 탐정 제도를 반대를 한다면서요.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것보다 좀 조심스러운 거죠. 네. 또 설명을 해주실 때 이제 수사권이 있다고 하진 않으셨잖아요. 근데 네. 수사권이 강제 수사권이 없는데 조사를 하려면 결국 뭐 뒤를 쫓는다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겠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사생활 침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이라든가 혹은 일부 직종에 있어서 퇴임 후에 좀 예우를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전관 않겠느냐. 예우를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아하.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단체 명의에서는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의견을 내겠습니다. 네.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 OECD 국가 35개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없고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가까운 일본도 모두 공인탐정제를 활성화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그래서- 6만 명이 네. 넘어요. 일본도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6만 명.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핑커튼이라는 이런 회사는 280개 지구에 10,000여 명이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까지 불법돼 있는데 문제는 납치, 감금, 사이버, 명예훼손, 그다음에 위치 추적, 도감청 이런 게 음성적으로 지금 만연돼 있거든요. 네. 이걸 법제화해서 제도권대로 끌어들이고 아하. 트레이닝 시켜서 해외 사례처럼 정상적인 그런 업무를 하자. 네. 이런 주장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려되는 부작용이 생각보다 좀 심각할 수 있다. 네. 특히 이제 강제 수사권이 없는 대목 때문에 지금도 불법적으로 이렇게 좀 남을 추적하고 도청하고 도감청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부작용을 어떻게 우리가 감내할 것이냐. 그러네요. 이런 반론을 또 펴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실종자 가족이 한 해에 10만 명이나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만연하게 퍼져 있는데 사실 수사기관에서 일일이 추적을 잘 못 해주니까 네.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분명히 필요한 대목이 있으니까 제한적으로 시범이라도 좀 실시를 해보고 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강력한 억제 대책 이런 거를 마련을 해놓고 차츰차츰 보완을 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이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렇게 늘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 정권마다 공인 탐정 또는 뭐 지금은 그런 법안이 없습니다만 로비스트법을 우리나라도 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간에서도 조사를 좀 하고 아니면 입법 청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네. 양성화하자 이런 제안이 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묘하게도요 법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뭐 양지열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국회에 있는 변호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만 그 법이 통과가 돼서 본회의로 올라가는데 네. 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대부분 변호사분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위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변호사만 할 수 있는데 왜 민간인이 하셨냐 해서 이제 처벌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가 굉장히 좀 더디고 어려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절차를 밟을지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여론을 등겨봐서 뭐 공인탐정법 또는 이 로비스트 약한 의미의 로비스트법이 통과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99년도부터 하승봉 의원이 최초에 발의를 했고요. 네. 현재 윤족 의원 등 12명이 발의를 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 지금 변호인들의 주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걸 만약에 허가를 해주면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인권 침해가 요소가 굉장히 많다 네. 이런 건데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적절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입법이나 탈법을 하게 되면 네. 그에 따른 적정한 제재나 응징을 하게 되는 네. 그런 법안이 마련돼 있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어떤 수익 부담자 그리고 내가 자구행위나 내 재산을 지키거나 이런 알 권리의 측면에서는 아마 이게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백 팀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인탐정제도 실시가 되면 네. 백 팀장님은 이제 탐정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속 방송하실 건가요? 저는 뭐 탐정을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네. 자문이라든가 네.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서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시기상조인 게요. 그러니까 경찰력을 지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한 2만여 명 더 늘리지 않았습니까? 네. 민생을 강화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경찰력을 늘릴 만큼 정말 이 경찰들이 더 열심히 민생 안정에 기여를 한다. 네. 그런데도 지금 잃는 경찰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 차원에서 좀 조사 업무를 보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네. 여론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경찰력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아주 호감을 좀 많이 못 얻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선결 과제로 좀 지나간 다음에 이 공인탐정제도가 현실화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이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님 얘기는 아시지만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강경석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